네, 안녕하세요. 이제 주식 양도할 때 양도 제한해서 양도 승인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양도 승인 청구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조문 문제로 자주 등장하니까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 뭐 하나의 암기사항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논리적으로 연결만 좀 하시면 쉽습니다. 1항은요, 주식 양도에 관해서 이사의 승인을 얻도록 정관에 규정하고 있으면 승인을 얻어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조심할 것은 요 이사회 승인 있죠. 반드시 이 이사회 전결사항입니다. 이사회 승인만이 가능하다. 그렇죠? 그래서 이사회 승인을 얻어야 된다. 어, 승인 얻을 때요. 주식을 양도하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죠. 그러한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해서 승인을 청구하면 돼요. 청구하면은 회사는요. 승인 청구 있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해 줘야 돼요. 승인 여부를 통지해 줘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1개월 이내에 거부 통지를 안 했다. 거부했으면 거부했던 게 분명한 거니까 1개월 이내에 거부 통지를 아니할 때는 승인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 버립니다. 그 다음에 승인 거부 통지를 받잖아요. 만약에 거부 통지에서 받았으면 통지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회사에 대해서 내 주식을 회사가 사세요. 아니면은 살 사람을 그러면 좀 지정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 지정 또는 주식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걸 여러분이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양도 상대방의 지정을 청구했잖아요. 그러면 회사는 상대방을 지정을 청구할 때 이사회는 이를 지정을 한 다음에 2주간 내에 주주 지정된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해 줘야 돼요. 몇 주? 2주간 내, 그죠? 위에는 1개월이었고. 만약에 2주간 내에 이런 통지를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또 승인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만약에 양도 상대방이 지정을 받았어요. 그럼 지정된 자는요, 양도 승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정 청구를 서면으로 해서 한 주제에 대해서 있죠. 서면으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0일 내죠. 매도 청구한다. 양도 상대방으로 지정된 자가 10일 이내 만약에 매도 청구를 하지 않잖아요. 이때는 승인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는 주식을 양도를 일부 제한을 하고 있지만 양도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면 승인이 있는 것으로 해서 양도될 수 있도록 우리 법조문은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돼요. 됐죠? 그런 거, 요거는 뭐 단순합니다. 그런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고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 매도 가입 결정은 우리가 주식 매매 가입 결정 여러분 본 바와 같이 주식 매도 가입은 항상 협의를 하고요. 협의가 되지 않으면 30일 동안 협의가 되지 않잖아요. 법원에 가입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정상을 참조해서 공정 가입을 결정하는데 우리 주식 회사에서 주, 주권이 그죠. 주식 매도 가액이 결정돼야 될 때 상황은 전부 이런 방식으로 한다는 걸 알아두시면 돼요. 자, 이제 335조의 6, 이제 주식의 매수 청구죠. 양도 승인 거부에 통지를 받은 주주가 회사에 대해서 주식 매수를 청구하잖아요. 그러면 회사는 동일하게 매수 청구 기한 20일이 종료한 날부터 2개월 내 매수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매수를 해줘야 되고 이때 매수가액도 위에 매수가액과 동일하게 정한다. 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여기 판례도 있고 우리가 알아둬야 될 부분인데 335조의 7입니다. 주식을 양수한 자 있죠. 양수한 자가 원래 양도인이 청구를 하지만 양도 승인이 없는 가운데 주식을 양수한 자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 자가
승인을 사후적으로 청구할 수 있느냐?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주식을 취득한 자는요, 회사에 대해서 종료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취득의 승인을 청구할 수 있다. 사후적 승인 청구할 수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항이에요. 이렇게 양수인이 승인 청구할 때도 양도 승인 청구의 절차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는 거죠. 그 말은 승인 청구했는데 20일 동안 예를 들어서 1개월 내에 승인에 대한 승인 청구를 했는데 승인을 아직 하지 않았다. 예, 그랬을 때는 승인인 것으로 간주될 수도 있고요. 또 만약에 거부를 했을 때는 매수 청구를 하거나 또 이렇게 지정 청구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는 뭐 굳이 지정 청구는 할 필요 없겠죠. 매수 청구를 하겠죠. 그죠? 매수 청구. 근데 이 승인 청구의 절차가 여기다 준용되는데 매수 청구를 했다. 양수인이 매수 청구를 했다. 그죠? 예, 그랬을 때는 우리 이제 회사는 주식을 사야 되는데 이때 주식의 양수인이 매수 청구를 할 때는요. 주식을 직접 취득해야 됩니다. 취득하고 있을 때 그때 승인 청구할 수 있는 거지. 만약에 주식을 점유하지 않고 승인 청구하는 건 안 돼요. 왜냐하면 양수인이 승인 청구했다가 안 해줘? 그럼 어때요? 양수인이 그러면 회사 네가 사라고 매수 청구를 할 수 있죠. 그 매수 청구는 형성권이에요. 형성권은 행사하자마자 주식이 회사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상황이라면 주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 판례가 그럽니다. 그죠? 그래서 갖고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갖고 있지 않고 했을 때는 안 되고요. 만약 청구했다가 다시 나중에 주식을 양수인이 점유를 하게 됐다. 그럼 매수 청구할 때 점유하지 않았던 부분이 하자가 치유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판례예요. 좀 어렵죠, 그죠? 그렇지만 이걸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중요한 판례니까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그 밑에 41번 문제를 한번 보시면 그러한 내용이 됩니다. 주식 양도에 관해서 이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 주식을 취득하였으나 요거예요. 취득했지만 회사로부터 양도 승인 거부 통지를 받은 양수인은 거부 통지 받았으니까 우리 상법 335-7에 따라서 회사에 대해서 주식 사세요라고 매수 청구할 수 있단 말이죠. 그와 관련해서 할 수 있어요. 가능해요. 여기까지 맞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 양수인이 주식 매수 청구를 하더라도 효력이 없지만, 효력이 없는 건 맞아요. 사후적으로 양수인의 주식 취득 요건을 갖추게 되면 하자가 치유되느냐? 이거는 안 돼요. 알겠죠? 원칙적으로, 원칙적으로 취득하지 못한 자는 주식 매수 청구를 하더라도 효력이 없다. 알겠죠? 효력이 없는 건 말이 맞아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관련 해설을 해놨죠. 이렇게 주식 매수청구는 형성권이기 때문에 그 행사로 회사의 승낙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 매매 계약이 성립돼 버리잖아요. 그런데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 양수인이 이를 매수 청구한다고 해서 될까요? 그건 안 되죠. 그죠? 바로 넘겨줄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런 혈육이 없고 나중에 양수인이 주식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어, 주식 취득한 양수인이라는 그런 그 흠결이 나중엔 치유되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거 꼭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42번 주식의 양도에 관해서 이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 주식은 취득했지만 회사로부터 양도 승인 거부 통지를 받은 양수인은 회사에 대해서 주식 매수 청구 행사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회사가 이를 승낙하는 경우에 주식에 대한 매매 계약이 성립합니까? 아니라 그랬죠. 승낙 필요 없다 그랬죠. 형성권이기 때문에 청구하는 순간 계약이 성립된다고 말했습니다. 알겠죠?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주식의 양도 방법은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주식의 양도에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주권을 직접적으로 교부해야 되는데 이 교부라는데 이 교부가 바로 효력 요건이에요. 알겠죠?
교부를 해야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 교부를 함으로써 점유하게 되잖아요. 이 점유자는요, 적법한 소지는 추정되는 거죠. 이에 따라서 이 주식을 만약에 다른 사람이 소지하게 됐을 때 뭐가 되냐면 주식을 점유하잖아요. 그러면 선의 취득이 가능한 것이죠. 적법한 소, 알겠죠? 그래서 적법한 소득 추정된다. 어쨌든 점유를 함으로써 그 점유하게 되기 때문에 제3자에 대해서도 자기가 주주라는 것을 주장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대항력을 갖게 되는 거죠. 그죠? 대항력을 갖게 되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주권을 점유하게 되면 제3자에도 대항할 수 있어요. 그리고 회사에 대해서도 주식을 점유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면서 제시하면서 회사에 대해서는 명의 개설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뭐 비교를 해보자면 만약 주권이 발행 전에 주식을 양도받고 회사에 대해서 명의 개설 청구하려면 어떻게 한다? 그때는 양도받은 사실, 계약서 등을 보여주면서 명의 개설을 청구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46번 문제를 풀어보시면 주권 발행 후 주식 양도에서 주권을 교부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맞는 말이네요. 주권 발행 전 주식 양도는 당사자 사이에서 어때요? 의사 합치로 효력이 발생하죠. 의사 합치로 효력이 발생한다. 그렇지만 만약에 그죠? 지명채권 양도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당사자 의사 표시 효력이 발생하지만 어떻게 한다고요? 제3자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대항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돼. 그죠? 대항 요건을 갖춰야 돼.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지명채권 양도와 동일한 대항 요건을 갖춰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48번 한번 가보시면, 주권 발행 후 주식의 양도에서 주권을 교부해 이로 발생하고, 주권 교부는 현실 인도 이외의 간이 인도, 반환 청구권 양도에 의해서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점유 개정 방법에서는 할 수 없다? 아닙니다. 점유 개정도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 비교할 것이 주식을 양도할 때는 방법이 다 쓰입니다. 현실인도, 간이인도, 반환청구 양도, 점유개정 방법 다 가능하지만 딱 비교할 게 하나 있는데 이거 조심해야 되죠. 338조의 주식의 입질, 질권 설정할 때, 주식 질권 설정할 때는요. 점유개정 방법으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주식 입질의 이항에 가보시면 제3자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주식을 계속적으로 점유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알겠죠? 점유 개정이 안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주식 이전의 대항 요건이다. 주식 이전 취득자 성명과 주소를 주주 명부에 이전의 대항 요건은 명의 개설을 하게 되면 회사에 대해서 대항력을 갖게 되는데 바로 이게 명의 개설입니다. 그래서 이전했을 때는 반드시 주주 명부에 기재하지 않으면 회사에 대해서 주장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대항할 수 없을 뿐이지 실제로 주식을 양도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주주 명부 기재하지 않으면 회사에 대해서 내가 주주라고 주장을 못할 뿐이지 실질적인 관계에서는 내가 주주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다릅니다. 또 제3자에 대해서도 주식을 넘겨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주 명부의 기재는 회사에 대한 대항력일 뿐이다. 그랬죠? 그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회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명의개설대리인을 둘 수 있어요. 명의개설대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두는 거예요. 이사회 결의, 법률의 규정에서 그런 거 아니에요. 명의개설대리는 취득자의 성명 주소를 주주명부에 복본에 기재한 때는 명의개설가 있는 걸로 봐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판례가 나왔죠. 이 명예개설 대리인의 지위가 나왔는데 판례가 이행보조자 내지 수임인으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명의개설 대리인이 보고하는 주주 명부라든지 이 주주 명부 열람 등사 청구를 명의개설 대리인에게 직접 할 수 있느냐 아니면 명의개설 대리인 상대로 에, 가처분도 직접 할 수 있느냐 우리 판례는 어때요?
안 된다고 봤어요. 주주 명부 열람 등사 청구는 회사에 대해서 해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열람 등사와 관련된 가처분도 회사에 대해서 해야지 이행 보조자 수임인 지위에 불과한 명의개서 대리인에게는 할 수 없다는 게 판례예요. 최근 판례니까 꼭 여러분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뭐 50번 회사 명의개설에 대한 경우에 영업소에 비치된 주주명부의 복본에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면 기명주식에 대한 등록제 효력이 발생합니까? 발생합니다. 예, 명의개설 대리인 갖고 있는 거기에 주주명부에 복본에 기재해도 명의개설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52번 가보시면 이 명의개설 청구권은요, 누구에게만 있는 거죠? 명의개설 청구권은 주식을 취득한 자만, 알겠죠? 김영주식을 취득한 자만이 회사에 대해서 이름을 바꿔달라고 하는 권한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명의 개설해주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까 없고요? 없어요. 알겠죠? 양수인 명의로 명의 개설해주세요라고 청구할 권리가 없다. 오직 취득한 자만이 할 수 있다. 그거 하나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54번 가보시면 주식 양도에서는 주권을 교부해야 되고 주권이 발행되어 있는 주식을 양수한 자는 주권을 제시해서 양수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단독으로 명의계에서 청구할 수 있죠? 그렇죠. 주권을 보여주면 되죠. 주권. 점유가 적법하게 추정된 걸 본다 그랬잖아요. 그죠? 보여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김영주식의 양수인이 회사에 대해서 양수의 통지를 한 경우 회사에 대해서 명의개설을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김영주 양수인이 나 이거 양수했어요라고 통지한다고 해서 명의개설 되나요? 아니에요. 명의개설은 직접적으로 그죠? 어, 제시하면서 명의개설 자체를 청구해야 돼요. 양수받아 통지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에요. 55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앞쪽에 봤던 그런 내용들이 주식에 대한 주주 명부에 대한 대항력이죠. 대항력. 주주 명부 기재하면 회사에 대항력 갖는 건데 그 대항력은 우리 판례는 주식의 양도의 경우도 맞지만 주식 양도할 때 양수인이 영의계서 해야 되는 거 맞지만 주식 발행할 때도 주식을 처음 인수한 사람이 있으면 이름을 주주 명부에 기재해야만이 어때요? 권리자로 인정된다는 것이죠. 그런 거 알아두시고 또 60번 가보시면 회사는 주주명부상 주주 외의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했던 자가 따로 존재하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않은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이게 주주명부의 그죠? 대항력인데 우리 최근에 이제 판례가 2017년 완전히 바뀌어서 주주명부의 획일성, 사무처리의 편리성을 위해서 명확하게 인정했습니다. 권리를 알겠죠? 권리보다도 그러한 내용들을 인정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쭉 넘어가셔가지고 어디로 가보시냐. 그러면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않는 실질주주가 회사에 대해서 그러면 전혀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네요. 그렇죠? 그게 맞는데 극히 예외적으로 하나 예가 있다면 이겁니다. 66번에 보면은 명의계사 청구가 부당하게 청구를 했는데 회사가 지연하거나 거절하거나 아주 이런 경우는 어때요? 개서 청구한 사람의 실질 주주에는 어떤 규칙이 없는 거죠. 그럴 때는 예외적으로 실질 주주인 양수인을 주주로 인정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 예외 하나 놔두시고 또 67번 가보시면 주주명부의 주주로 등재되면 회사의 주주로 일단 추정되는 거죠. 따라서 명의개설을 한 주식 양수인은 회사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로서 자격이 추정될까요? 추정됩니다. 그래서 추정되기 때문에 만약에 에, 등재되어 있지만 주주로 인정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면 누가 입증해야 돼요?
그 추정을 깨야 되는데 회사 측에서 입증해서 그걸 깰 수 있다는 뜻이 알겠죠? 그래서 66호 가보시면 회사는 주주 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에 대해서도 실질적 권리가 없음을 입증함으로써 주주로서의 권리 행사를 거절할 수 있는 거죠. 알겠죠?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주 명부에 기재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어떤 주주 원래가 주주가 아닌 자가 주주가 된다든지 또는 원래 주주가 또는 주주가 아닌 것으로 된다든지 또 알겠죠? 아닌 자가 주주가 되거나 또 주주가 아닌 것 된다든지 이러한 설권적, 상설적 효과를 발생하는 건 아니에요. 주주명부 기재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회사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대항력만 가진다는 뜻이지 내가 주주라는 건 추정된다는 것일 뿐이지 현실적으로 실질적인 거죠. 실질적으로 어떤 그런 권리 관계를 상산하는 효과는 없습니다. 그걸 꼭 알아두셔야 돼요.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기 72번 한번 볼까요? 예, 그런 내용이에요. 주주명부의 기재를 회사에 대한 대항 요건으로 정하고 있을 뿐 주식 이전의 효력 발생 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명의 개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무권리자가 그죠? 이렇게 예, 무권리자가 주주가 되는 것도 아니고 명의 개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주주가 그 권리를 상실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하나 풀어보고, 요 판례 이제 예상되는 문제죠. 뭐, 법무사든 법원직이든 이제 한두 번 나오게 될 건데, 75번 가보시면, 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명의개서 대리인은 이행보조자 또는 수임인의 지위에서 회사 명의개서와 주주명부 작성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그 외에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주총의 소집 통지를 비롯해서 증권 배당 등등의 주주 명부를 기초로 해주는 회사의 부수인 업무도 담당한다. 그쵸? 담당하는 그 역할만 하기 때문에 이 명의개서 대리인을 상대로 주주 명부의 열람 등사 청구라든지 열람 등사를 위한 가처분이라든지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거기까지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주식의 질권 설정이다. 338조 가보시면 주권을 질권자에 교부해야 된다. 교부죠? 교부도 이것도 성립 요건이에요. 앞쪽에 본 게 뭐 있었습니까? 주식을 양도할 때도 주식을 교부해야만이 성립되고 효력 요건이었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쪽에 봤던 주식 양도와 다른 점은 이 항에 가보시면 질권자는요, 질권자는 계속해서 주권을 점유하지 않으면 그 질권으로서 제3자에 대항 못해요. 그 제3자를 대항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계속 점유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알겠죠? 점유 계정으로서는 어때요? 넘겨올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식 양도와 다른 점이에요. 알겠죠? 다른 점이에요. 그걸 이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76번 한번 보시면 거기에 주식의 질권 설정에 필요한 요건이 주권의 점유를 이전하는 방법으로 그 질권 설정하기 위해서요. 현실인도만이 허용될 뿐 반환 청구권의 양도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건 틀렸죠. 반환 청구 양도는 허용되는 거예요. 단지 점유 계정 있죠? 여기에 안 되는 것일 뿐이죠. 알겠죠? 그런 겁니다. 다 가능하다. 그럼 물론 이제 반환 청구권의 양도를 했을 때는요. 제3자의 승낙 또는 직권 설정자의 통지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대항 요건을 갖춰야 되겠죠.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77번을 좀 봐야 되는데 주식에 대한 질권이 설정됐어요. 그러면 질권 설정됐다고 해서 그 질권 설정했을 때 그러면 질권자가 주주일까요? 질권 설정자가 주주일까요? 이 부분이 문제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판례는요. 질권 설정 계약 등에 따라 질권자가
담보 제공자인 주주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아서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라 하는 약정. 이런 약정이 있으면 질권자가 주주가 될 수 있어요. 그런 게 없다면 어때요? 질권 설정됐다 하더라도 질권 설정자가 주주고요. 여전히 주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알겠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셔가지고 339조로 가보시면 주식의 소각, 병합, 분할, 전환이 있는 때는 이로 인해서 종전의 주주가 받을 금전이나 주식에 대해서도 종전의 주식을 목적으로 질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종전이 당연한 거고 주식의 등록질이다. 단순 질권은 아니고 주식의 등록질이죠. 이 등록질은 어떤 거냐? 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할 때 회사가요. 질권 설정자의 청구에 요 조심해야 돼요. 질권자가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질권 설정자가 청구를 해야 돼요. 질권 설정자가 청구를 해서 그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이게 질권 설정됐다라고 덧붙여 써야 돼요. 그 성명을 주권에 적을 때는 질권자는요. 이걸 우리가 질권자라 하고 약간의 효력이 좀 강화됩니다. 회사로부터 이익배당, 자녀재산 분배, 질권의 물상 대위에 따른 금전의 지급을요 받아서 다른 채권자에 우선해서 자기 채권이 변제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질권자는요 회사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주권의 교부도 청구할 수 있어요. 알겠죠? 질권자 회사에 대해서 발행되는 신주라든지 이런 주권을 직접 교부 청구할 수 있는 권한도 주어진다. 그거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 등록질이 강화되는 거다. 등록질 하는 방법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340조 이해 가보시면 이제 주식에 대한 매수 선택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주식 매수 선택권. 요것도 이제 조문 문제로 잘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부분이죠. 이거는 뭐 이제 기본 내용 할 때도 다 설명 좀 들었지만 그런 건 다 빼고요. 순수한 조문 위주의 설명만 좀 해본다면 주식 매수 선택권은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알겠죠? 정관. 정관을 첫 번째 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내용 결정은 주총의 특별 계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회사 설립, 경영, 기술 혁신 등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피용자에게 주는 겁니다. 알겠죠? 주는데 뭘 주냐? 미리 정한 가액. 이게 매수 가액이에요. 미리 정한 가액 혹은 행사 가액을 하거든요. 그 가액, 행사 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 주식을 매수할 권리를 부여할 수 있는 거죠. 이 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인수할 때 미리 정한 가액으로 인수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니면 그 회사에 자기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죠. 그래서 회사에 충성하는 관계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미리 가격을 정해놓고 나중에 주식 가격이 올라가더라도 그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그 주식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알겠죠? 이걸 우리가 스톡 옵션이라 하죠. 다만 주식 매수 선택권의 행사 가액이 주식의 실질 가액보다 낮아요. 행사 가액이 주식의 실질 가액보다 낮다. 만약에 행사 가액이 500원으로 정해져 있다 합시다. 근데 지금 현재 실질 가액이 1000원이야. 그러면 500원의 차익을 매수 선택권자가 이익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럴 때 회사는요. 그 차액을 아예 그냥 금전으로 지급하거나 차익에 상당한 자기 주식을 양도할 수 있어요. 이걸 우리가 차익정산 방식이라고 해요. 이 차익정산 방식이랍니다. 그래서 회사는 차익을 금전으로 지급하거나 아니면 자기 주식을 양도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양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다음에 해당되는 자에게는 주식 매수 선택권을 부여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런 자에게는 이해상충상 하면 안 되겠죠. 너무 특혜를 주는 거기 때문에 특히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의 총수 얼마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 두 번째, 이사, 집행임원, 감사, 선임과 해임 등에서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서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그리고 이 둘의 그죠? 배우자와 직계 좀비속들은 여기 주식 매수 선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둘 게 뭐냐면 이렇게 매수가액을 미리 정할 때 싸게 정한단 말이죠. 그럼 너무 싸게 정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최소한 어떤 매수 가액을 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망에 가보시면 사망 사항 쪽에 있는데요. 일단은 사망은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로 발행할 신주, 이 자기 주식은 회사의 발행주의 총수 얼마? 10%를 초과하면 돼. 주식 매수 선택을 주는 것도 막 주는 것이 아니고 발행주의 총수의 10%를 초과하면 돼. 그 다음에 사항 가보면 이게 가액을 좀 제한하고 있습니다. 너무 싸게 주면 안 된다는 거죠. 특히는 너무 많이 주면 안 된다 그죠? 그래서 이거에 보시면 신주를 발행할 때는요. 주식 매수 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로 해서 실질가액하고 권면액이 있다면 그 중에서 높은 금액으로 주식의 실질가액이 만약에 1,000원이었다. 주식의 권면액이 500원이었다. 그러면 어때요? 이게 더 높잖아요. 그죠? 큰 가격으로. 이게 행사 가액을 되는 거죠. 만약에 무행면 주식을 발행할 때는요. 자본으로 계산되는 금액 중 한 주에 해당되는 금액을 권면액으로 보면 되는 거죠. 발행할 때 자본으로 계산되는 금액 중에서 그죠? 한 주에 해당되는 금액을 권면액으로 보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자기 주식을 양도하잖아요. 두 번째 이때는 주식 매수 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로 해서 주식의 실질가액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이 실질가액 이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신주를 발행할 때는 실질가액과 권면액 중에서 높은 금액 이상을 해야 되고 자기 주식 발행할 때는 주식의 실질가액 이상으로 해야 되고 알겠죠? 이런 제한이 있어요. 너무 싸게 매수 선택권 행사 가액을 줘버리면 회사에 또 치명적인 손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시겠죠?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충분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식 매수 선택권 부여입니다. 부여할 때 첫 번째는 요거 순서를 좀 알아두는 게 좋아요. 아까 정관의 규정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정관에 주식 매수 등 부여할 내용들을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발행하거나 주식의 종류와 수, 자격 요건, 또 이걸 취소할 수 있다는 뜻 등을 적고요. 정관 적은 다음에 두 번째로 주주총회 결의를 거칩니다. 그 내용을. 근데 여기서는 어때요? 주식 매수권 부여자의 성명, 요겁니다. 매수선택권 부여 방법, 행사 가액 있죠. 그 다음에 행사 기간을 주총에서 결의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 부여받은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알겠죠? 그리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 판례는 주주총회 결의에서 이 행사 기간을 정했는데 계약할 때죠. 계약할 때 와서 좀 다르게 정했어요. 다르게. 이거 정했다. 그러면 주총회 결의 때와 달라졌잖아요. 이러면 무효인가요? 아니에요. 알겠죠? 주식 매수 선택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유효하다는 판례가 있으니까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회사는 계약서를 이렇게 비치하고요. 본전 비치하고 주주로 하여금 영업시간 내에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서유 열람할 수 있는 거죠. 누구만? 채권자는 아니고 이렇게 주식 매수 선택권 계약서는 주주만이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된다. 그죠? 자, 넘어가셔갖고 뭐 문제 하나 더 풀어본다면 그래서 이제 하나만 풀어볼게요. 여기 81번이 그런 건데 그럼 주총의 결의 이후에 회사가 주식 매수 선택 부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 기간 등을 일부 변경하거나 조정한 경우 그것이 주식 매수 선택 부여받은 자 기존 주주 등의 이해관계 사이에 균형을 해치지 않고 주총 결의에서 정한 본질적인 내용을 훼손하지 않는다면 유효하다는 게 판례 입장이죠. 밑에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행사할 것인지, 선택권 행사할 건지, 행사 기간을 이런 것들은 어때요? 개별 계약을 통해서 다르게 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됐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는 조건이 있는데요. 주총의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 만약에 자기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만약에 퇴임됐다 하더라도 2년을 있죠. 재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 물론 이 상장 회사는 좀 다릅니다만은 여러분들 이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항 주식 매수 선택권은 이를 양도할 수 없다. 그렇죠. 주식 매수 선택권은 다른 사람이 양도할 수 없고요. 물론 매수 선택권 행사자가 사망했을 때는 그 상속인이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자기 주식 취득과 관련된 게 나오네요. 자기 주식 취득과 관련 조금만 보고 우리가 가보겠습니다. 자기 주식 취득은요, 원칙적으로 취득 못하게 돼 있어요. 알겠죠? 자기 주식 취득 원칙적으로 취득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일정한 요건 하에서 자기 주식을 이제 좀 자유롭게 취득할 수 있게 해주고요. 그리고 특정 목적에 의해서 자기 주식을 취득하도록 허용하고 있어요. 딱 두 가지 방법으로만 취득할 수 있어요. 일단은 이 법에서는요. 그래서 그러면 자기 주식 취득할 수 있는 건 어떤 경우냐? 첫 번째, 자기 명의 계산으로.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그죠?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 계산으로 자기 주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회사 명의로, 회사 돈으로 자기 주식을 취득할 수 있어요. 다만 취득가액은 이익 배당 금액에 법정 한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아, 이제 알았네요.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데 뭘로 취득한다? 이익 배당 금액 가지고 한다. 그죠? 이익 배당의 법정 한도 금액 가지고 자기 주식을 취득한다. 또 그걸 초과할 수 없다. 그죠? 그리고 거래소에 시세가 있는 주식의 경우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등등 실제 취득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유주의 취득하려면 이익배당을 취득하려고 할 때 미리요 주총의 보통 결의를 거쳐서 결정해야 돼요. 물론 이사회 결의로 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면 그때는 이사회 결의로서 주총의 결의에 가름할 수 있어요. 알겠죠? 자기 주식도 원래 주총의 결의다. 예외적으로 이사의 결의를 할 수 있다고 정할 수 있다. 알겠죠?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뭐 사망 정도 가보시면 이겁니다. 회사에 해당 영업연도 결산기에 순자산액이 이익 배당을 위한 공제 금액의 합계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이익 배당금이 있었을 때 우리가 이익 배당금의 한도 내에서 자기 주식 취득할 수 있는데 연말에 지금 계속 손실이 날 것 같다. 그럼 그때는 이익 배당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예상될 때는 자기 주식 취득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사가 그렇게 취득을 했다. 그죠? 그럴 때는 회사에 대해서 연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해 줘야 돼요. 물론 이사가 열심히 잘 판단하고 합리적으로 했을 때는 면할 수는 있습니다. 여기까지 알아두신다. 그렇죠? 전 문제로. 자, 그 다음에 그 85번은 뭐 좋은 문제 볼게요. 배당 가능이라 하는 자기 주식 취득에서 어, 매수할 주식의 종류 등등을 주총회 결의 정하지만 정관에서 이사회 결의로 이익 배당할 수 있다고 정할 경우는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가 있다. 그죠? 자기 주식 취득 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88번에 상법상 자기 주식 취득 금지 규정에 위반해서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나 취득한 약정은 무효일까요? 무효입니다. 이쪽 무효입니다. 그래서 회사법에 규정된 이익 배당 금액으로 자기 주식을 취득하거나 특정 목적에 의한 자기 주식 취득이 아니면 무효가 된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 판례도 그런 말을 명확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상법에 명시적으로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허용하는 이외에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거나 주주 등의 이익을 해한다 수 없는 것이 유형적으로 명백한 경우는 자기 주식을 취득 예외로 허용되지만 그 밖의 경우는요. 회사 또는 주주가 회사 채권자 등에게 생길지 모르는 중대한 손해를 회피하기 위해서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 주식 취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알겠죠? 무효라는 거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90번을 알아둬야 돼요. 90번, 91번인데 여기에 21년 나온 판례니까 출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되는데 주식회사에서 배당 가능이 있잖아요. 배당 가능 이익 내에서 자기 주식 취득할 수 있다는데 이 배당 가능 이익이 뭐냐 이거죠. 이거는 회사가 단기에 배당할 수 있다는 그 한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한도를 의미하는 것이지 회사가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특정 현금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91번입니다. 이익배당의 법적 한도금액 초과하지 범위 내에서는 자기 주식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식회사가 배당 가능이 아닌 차입금으로도 자기 주식을 취득할 수 있냐?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차입금으로도 자기 주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차입금을 취득할 수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특정 목적에 의한 자기 주식 취득이다. 회사는 자기 주식 취득 제한에도 불구하고 자기 주식 취득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제한 없이 배당 이 가능 금액 관계없이 취득할 수 있어요. 회사의 합병, 다른 회사의 영업의 전부 양수, 회사의 권리를 실행하면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 안주 처리를 위한 경우, 4번이 중요한데 주주가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알겠죠? 이런 경우는 자기 주식을 예외적으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에 좀 새로운 이제 우리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알아둬야 된다. 자, 나머지 그래서 우리 95번 한 문제 볼까요? 회사 합병, 다른 회사 영업 전부 양수인하는 경우, 회사를 권리 실행하면서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 단주 처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주주가 주식 매수청구 행사한 경우에는 해당 가능 이익과 무관하게 자기 주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 97번 가보시면요. 이것도 21년 판례인데 회사가 특정 주주와 사이에 특정 금액으로 주식을 매수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사실상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서 주주가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는 특정 목적인 자기 주식 취득, 주식 매수 청구를 행사하는 경우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상법 341 자기 주식 정한 요건 하에서만 자기 주식 취득이 허용된다. 그래서 97번은요 사실 이게 맞는 말인데요. 어, 우리 그 앞쪽에 봤던 특정 목적인 자기 주식 취득 여기 사고 있잖아요. 주주가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한다는데 이 매수 청구권 행사를 만약에 합의로 알겠죠? 합의로 주식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약정을 주었을 때 그 약정을 통해서 매수 청구권 행사하는 경우도 여기 주식 매수 청구에 포함시킬 건가가 문제돼요. 근데 우리 판례는 어때요? 약정을 한 것은 주식 매수 청구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 주식 매수 청구권은 이 합병 반대 주주의 주식 매수 청구라든지 영업 양도 반대 주주의 주식 매수 청구라든지 이러한 주식 매수 청구를 말하는 것이지 약정을 통해서 매수 청구를 하겠다고 했던 게 있죠. 그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어, 회사가 특정 주주와 사이 특정 금액으로 주식을 매수하기로 약정했다. 사실상 매수 청구할 권리를 부여해서 주주가 권리를 행사해요. 이럴 때 조금 전에 봤던 341조의 2, 4호의 경우가 적용되냐 이거죠.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법 341조 아까 해당 가능 이익을 어때요? 요건하에서만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요건하에서만 자기 주식 취득이 허용되는 것이지 특정 목적에 있는 자기 주식 취득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전히 법 정한 경우에만 자기 주식 취득이 허용된다는 원칙의 변함이 없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41조에 정한 요건, 절차, 이익배당 금액 내에서 하는 자기주식 취득 약정은 그 외에 방법은 효력이 없다. 알겠죠? 그렇게 알아주면 된다. 대지우 판례 중요하니까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돼요. 매수 약정한 것을 우리가
특정 목적에 의한 자기 주식 취득에서의 주식 매수권에 포함될 것인가? 그걸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돼요.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겁니다. 됐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